되고 있는 거 맞겠지? 되는 것 같다. 오케이. 통계 기억납니까? 네. 오, 좋아. 맨 처음에 배우는 건 이산항 전체적으로 볼까? 통계 안에 보면 단원이 3개 들어있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고, 이 안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가 들어있냐면 이항분포라는 녀석이 들어있다. 오케이? 두 번째 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오랜만에 칠판 글씨를 써가지고 글씨 개판이네. 연소확률 변수. 그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구를 배우냐면 정규분포,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세 번째 단원에서 뭐 할 거냐면 통계적 추정 이라는 단원인데, 통계적 추정. 이 안에서 첫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지? 표본의 안에 들어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또 표본 평균들을 이용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거 이야기했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뭐 했냐면 모평균을 추정했다. 신뢰 구간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지. 그지? 신뢰도 몇 %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였다고. 그죠? 요게 통계 단원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안에 뭐 들어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산확률 변수에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확률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1반, 2반의 시험 점수 살펴볼 때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평균 점수들로 어디가 더 잘하는 반인지 이런 거 티가 나는 거고, 또 평균과 근처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혹은 퍼져 있는지,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잘하는지 아니면 잘하는 몇 명이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티가 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 중에 특별한 해석으로 이항분포했어. 이항분포는 정의가 제일 중요했는데 키워드 중요한 건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거, 그리고 사건 발생한 횟수. 그게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키워드였다. 다시 설명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사연에 나오는 연소확률 변수. 얘는 확률 변수만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이런 성질의 차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균 구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지만 얘는 평균 구하거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잘 하지 않아요. 주로 뭘 했냐면 확률 구하는 걸 했다고. 확률 밀도 함수 적분해서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냥 적분할 수 없으니까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분포나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거였다. 정규분포는 뭐였지? 뭐 되게 이상하게 생긴, 엄청 무섭게 생긴 식 있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정규분포라 한다.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 뭐였냐면 종 모양. 그지? 그렇게 생긴 게 정규분포였다고.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하필 0하고 1인 경우. 그게 표준 정규분포였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고, 다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 이산확률 변수랑 연소확률 변수의 차이부터 보면 진짜로 확률 변수가 끊어져 있는지 연속적인 건지 보는 거였다고. 아주 대표적인 게 방금 말한 시험 점수 같은 거. 시험 점수는 배점이 마음이 아프네. 다른 걸로 할까? 뭐 해야 돼? 아니 해 그냥. 배점이 4.8에서 5.1까지 막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냥 다 5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5점, 10점, 10 위에서부터 하자. 100점, 99, 95점, 90점 이런 애들은 있지만 99점 이런 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쓰면 객관식 문제였으면. 그죠? 점수가 다 끊어져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애들이 이제 이산적인 확률 변수다, 그런 이야기고, 연소 확률 변수는 사람 키, 사람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우리 딸 몸무게 22kg. 태어났을 때 얼마였더라? 2.7kg? 2.5kg? 가벼웠지. 빨리 나왔어. 조금. 아무튼 2.5kg가 22kg가 되려면 그 중간에 3kg를 거치지 않고 갈 방법이 없잖아.
그지? 몸무게라는 건 연속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물론 쪘다 줄었다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다. 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값을 가질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이상확률 변수에 좀 전에 말했던 시험 점수 95점인 사람, 90점인 사람 이러면 누군가 손을 들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연속확률 변수 야 몸무게가 20kg인 사람 그러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는 거지. 정확한 20kg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확률 찾았냐면 19에서 21kg 사이에 있는 사람. 그러면 누군가 손을 들 거라는 거지. 재보니까 내가 요 사이에 들어있긴 하구나. 정도는 알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고 이상확률 변수에서 어쨌든 하려고 했던 거 빨리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률 변수 x로 숫자는 생략하고 그냥 문자로 바로 가겠습니다. 해서 n개의 확률 변수, 시험 점수 n개 있다고 보면 요 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인원수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도수라고 불렀어요. 이건 중학교 때 하는 거. 보통 F로 표시했거든. 그래서 첫 번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도수가 F1, F2 해서 Fn 있다고 보면 이걸 다 더하면 이제 대문자 n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총 도수라고 많이 하죠. 총 도수. 그래서 얘는 시그마 F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뭘 찾을 거냐면 확률 찾는 거다 그 얘기지. 확률은 보통 P1, P2 해서 Pn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Pi라는 거 확률에 해당하는 Pi는 우리 보통 어떻게 찾는다? 총 도수 중에 내가 원하는 변수의 도수. 그지? 90점인 사람일 확률 그러면 전체 인원수 중에 90점이 몇 명 있는지를 세보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총 도수분의 얘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n분의 f1에서 fn까지 합은 n이니까 n분의 n이어서 1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를 도수 분포표 이렇게 생긴 표를 확률 분포표 이렇게 불렀었다고. 그지? 네. 그리고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생긴 표 확률 분포표에서 각각의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우린 이걸 뭐라고 불렀다? 확률? 글씨 왜 이러는 거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다. 여기 확률 질량 함수, 여기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이걸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었다. 오케이? 기억하죠? 이게 함수라는 용어가 써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점수처럼 일일이 조사해서 표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랑 공역이 있으면 화살표를 잇는 게 함수인 거잖아. 90점인 사람일 확률 0.3, 95점인 사람일 확률 0.5 이렇게 선을 그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걸 가지고 원래 평균 찾는 건 평균에 해당하는 기호는 대문자 E였고요. 괄호 안에는 어떤 확률 변수 들어갈 건지 대문자로 쓰시면 되겠죠. 원래 평균 찾는 건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보면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냥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그 다 더하는 것도 x1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x1, f1, x2, f2, fn, xn, fn, xn, fn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더한 거고 이걸 뭘로 나눈다고? n이라는 총도수로 나누면 평균 점수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이거 각각을 다 쪼개서 따로따로 생각해보면 n분의 x1, f1, n분의 x2, f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n분의 fn, fn 왜 이러는 거지? n분의 xn, fn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라고? n분의 f1, n분의 f2, n분의 fn 이게 누구다? p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얘가 x1, p1, x2, p2 해서 xn, pn 이니까 식으로 나타내자면 뭐라고 쓸 수 있다? 시그마 xi, pi 이렇게 쓸 수 있다. 아래 끝, 윗끝 안 썼는데 이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i 똑같이 생겼어요. x1, p1, x2, p2 해서 xn, pn까지를 다 더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평균이 된다. 이거 여기서 하나 또 좀 같이 알아둬야 될 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에 pi가 오면 확률을 다 더하세요인데 요 앞에 누가 들어오면 이걸 뭐라고 할 거라고? 뭐 별표 쳐놓을까? 이거의 평균 구하세요라는 뜻이 된다고요. 평균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뭐 산술평균인데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누는 거잖아. 근데 개수를 미리 나눈 다음에 더하는 게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지? 다시 다 더해서 총 개수로 나누는 건데 미리 개수를 나눠서 더한다는 게 그냥 확률을 곱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그러니까 무언가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는 건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찾는 거다. 평균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 안에 누가 들어오든 시그마 pi는 무언가의 평균을 찾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가 오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게 평균 찾는 거였고, 평균 나타내는 기호로 소문자 m도 많이 쓰는 거였어요. 그죠? 아무튼 저렇게 생긴 녀석이고, 평균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찾아야 될 건 분산입니다. 분산은 정의가 첫 번째로 중요하죠. 분산의 정의가 뭐였다? 뭔 제곱? 뭔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뭔데?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균 제곱 마이너스 제곱과 아니. 다시. 편차. 차이라고 해버리면 양수가 되거든. 근데 차이가 아니라, 왜냐면 편차는 음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 뭐 써요? xi에다가 평균 빼는 거지. 그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 그게 편차야. 그러니까 평균 점수보다 낮은 사람은 편차가 음수인 거고 평균 점수보다 높은 사람은 편차가 양수인 거라고. 우리가 분산을 가지고 원래 알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혹은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사실은 편차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편차만 가지고 평균 낼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0이 나와요. 편차의 평균은 빵이야. 누구는 양수고 누구는 음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편차의 평균이라는 걸 내가 미친 척 구해보면 편차라는 건 지금 쓴 것처럼 xi에서 m을 뺀 거야. 이게 편차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평균 내려면 어쩔 거라고? 시그마 pi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이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시그마 xi pi에서 시그마 mpi인데 이게 시그마의 변수는 i잖아. 그럼 m은 i랑 상관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얘는 누가 돼? 평균이지. 얘는 m에서 시그마 pi야. 시그마 pi가 얼마인데? 1이지. 그냥 확률의 합이니까요. 이게 빵이에요. 그래서 편차만 평균 내면 0이 돼버리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편차를 평균 내지 못하고 어쩐다고 그걸 제곱 쳐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절대값 씌우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절대값 씌우시면 안 돼요. 절대값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는 수밖에 없어. 그럼 각각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쳐서 양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자면 편차를 제곱해서 시그마 pi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겠다. 이거에 해당하는 기호 뭐였냐면 V였습니다. 그죠?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분산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요. 얘는 분산의 정의니까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저 녀석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 유도하면
뭘로 바뀐다? 실제 계산은 뭘로 한다? 에. 평균의 제곱? 뭐 확신 있게 대답할 사람 없어? 지금 한 말이 맞지? 제곱의 평균 빼기. 그러니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왜 그런지도 보면 그냥 이거 유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해보면 xi의 제곱 pi 빼기 2m xi pi 이건 빵이니까 지웁시다. 뒤에 m 제곱 pi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써보면 얘는 xi의 제곱의 시그마 pi잖아. 그러니까 제곱에 해당하는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쓰자면 이렇게 생긴 거지. 제곱한 것들의 평균. 그 다음 얘는 m은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 뭐 2m을 밖으로 끄집어낼까? 그럼 시그마 xi pi야. m이네요. m 제곱이 되겠네요. 얘는 m 제곱 밖으로 쫓아내면 그냥 시그마 pi. 얘는 1이잖아요. 그냥 m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제곱의 평균이고 얘는 하나만 남겠네.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만들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유도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싹 지우고 나서 다시 외워야 될 것만 남겨두면 얘는 분산의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실제로 계산은 우리 요거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저 녀석 외우셔야 되고 이거 외우라는 의미로 문제집에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 얼마니? 그런다고. 이게 진짜 제곱의 평균 수학 점수의 제곱의 평균이 궁금해? 안 궁금해. 그걸 물어보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고 분산 구하는 공식을 넌 기억하고 있니? 이거 물어보려고 내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분산해서 제곱의 평균이 있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헷갈릴 것 같지만 그래도 말을 하자면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을 빼는 게 아니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더 말하면 헷갈리겠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보면 기억해야 될 건 이거거든. 분산은 양수여야 돼.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의 제곱을 구해서 누구한테서 누굴 빼는 건지 헷갈리면 그냥 빼서 양수로 만들면 돼요. 오케이? 이걸 헷갈리면 안 되고 일단 당연히 안 헷갈리는 게 먼저인데 혹시 헷갈리면 아무렇게나 빼봤어. 음수야. 잘못 뺐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제곱을 쳤어. 양수가 됐어. 거기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 음수일 리가 없잖아요. 그지? 분산이라는 건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해야 될 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우리 보통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죠. 그리고 얘는 뭐 볼 거 없어. 무조건 분산에 루트 씌우면 끝난다. 그죠? 이거 이제 좀 굳이 여러분을 설득하자면 시험 점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곱해버렸잖아요. 너무 차원이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 차원으로 낮추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할 방법은 없고요. 다 분산 가지고 거기 루트 씌워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드림 프린트에 보시면 60페이지, RPM 60페이지에 야금야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뻔한 얘기들은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건 이건 꼭 이산 확률 변수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상관없고 확률 변수를 이렇게 1차 변환, 뭐라고 해야 돼? 실수배하거나 숫자를 더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얘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점수야. 내가 다 2배씩 해주면 평균도 2배가 되는 거고요. 반으로 자르면 평균도 반으로 떨어지는 거야.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2배씩 해줬더니 100점이 넘는 사람이 생겨. 그래서 내가 100점씩 빼버릴 거야. 그럼 평균도 100점 낮아지는 거야, 그냥. 그죠? 이건 지금 모든 확률 변수에 다 이런 짓을 할 거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균도 당연히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당연히 될 거고요. 분산은 어때? 왜? 큰일 났네. 나 얘한테는 왜 안 보냈어? 바쁘대. 분산은 어떻게 돼 있어? a제곱에 이러고 끝나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 분산의 정의가 이거여서 그런 거지. 그죠? 시험 점수 3배 되면 평균도 3배가 되고 편차도 3배가 되고, 근데 그걸 제곱 쳐서 평균 내는 거기 때문에 분산 자체가 3배의 제곱배가 될 거라고. 그지? a의 제곱배가 될 거고, 100점씩 빼는 건 내 점수도 100점 작아지고 평균도 100점 똑같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편차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b를 더하거나 빼는 건 분산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배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얘는요 그냥 a만 곱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여기다 그냥 루트 씌울 거니까. 근데 뭐 혹시 a가 음수일지도 모르니까 뭐 절대 a에 시그마 붙이겠다, 그런 얘기고, 얘는 여기서도 많이 쓰지만 이것보다도 사실은 뭐 할 때 많이 쓸 거냐면 나중에 표준화 할 때, 그죠? 정기분포, 표준 정기분포 만들 때, 그때 요거 이용해서 평균이 0 아니고 표준 편차가 1 아닌 녀석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기분포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그래도 한 명이야. 아, 요거 놔둘까? 그 다음 해야 될 건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죠? 팔이 아프지만 중요하니까. 손으로 쓰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들은 이런 거였다고. 독립시행이라는 거. 그리고 사건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라는 거.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얘를 눈치채지 못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였다고. 그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는 거.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럼 확률 변수 x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겠죠. 3도 있겠다. 그지? 이렇게 있을 거거든. 0일 확률은 얼마예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빵번일 확률은 6, C, 0. 6분의 5의 세제곱. 6, C, 1. 6분의 1, 6분의 5의 제곱. 6, C, 2의 6분의 5의 1제곱. 3번 다 나왔어. 6C 3의 6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 3번 던지고 1N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사건 발생 삼시형 뭐가? 삼시형 뭐 한 거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쓸 때까지 3이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확률 변수 X랑 확률 P 사이의 관계, 확률 질량 함수 그랬거든. 확률 질량 함수 뭐랑 똑같다? 독립시행의 확률과 같다.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같은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n번 중에 p인 게 몇 번 일어나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되고 있고 시행 횟수가 n번이야.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딱 고정시켜 주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얘 지금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N하고 P가 필요하다는 거야. R은 X니까. 그래서 얘 기호로 뭐라고 나타낸다? N, P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지? B의 N, P. 저 B는 이항 할 때 2개짜리라는 의미로 B입니다. 제가 보면 써 있어요. 바이버시기.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요 n하고 요 p 요 두 가지 요소가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저 두 가지를 찾고 나면 표가 완성이 되고 표가 완성이 되면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항 분포에선 표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 졸라 복잡하니까 어쩐다. 그래서 공식을 미리 찾아뒀다. 유도 안 해도 된다. 기억만 하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 뭐죠? NP. 말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 NP. 얘도 그냥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주사위 던지기 야바위 하는 거야. 1의 눈이 나오면 내가 10,000원 줄 거야. 참가비를 얼마 내는 게 적당할까? 주사위를 딱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면 내가 10,000원 줄 거야. 그럼 얼마 정도 주는 게 적당한 거야? 어? 양양이죠. 난 어쩌라고. 대충 감이 오지. 6번 중에 한 번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10,000원을 6등분해서 내면 돼. 6분의 10,000원 그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럼 이제 나는 약간 조작을 가하겠지? 1이 안 나오게. 막 3 같은 데다 약간 무거운 추를 단다든지. 6이면 너무 티나니까. 좀 이상하게 옆으로 삐끄덕 이렇게 나오게. 1이 잘 안 나오게. 그럼 니네는 6분의 10,000원이면 뭐 운 좋으면 시험해 봐야지 이러고 달려들겠지만 나올 리가 없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행 횟수랑 확률이랑 둘이 곱해서 이제 찾으면 되겠다. 이거 분산은 N, P, Q. 여기서 Q는 뭐였냐면 1-P였고요. 그리고 얘는 루트의 N, P, Q.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건 물론 이거 몰라도 사실은 풀 수 있지만 사실은 풀 수 없죠. 풀 수 없어. 숫자가 너무 클 거거든. 주사위 10,000번 던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10,000개짜리 표를 만들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건 이것이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알아차리고 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걸 못 알아차리면 미친놈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별표 치고 넘어간다고요.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이항분포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62페이지 제일 끝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 하나 나오거든요. 그냥 좋은 소리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특별히 문제를 내거나 하진 않고요. 시험 저기 문제집에서 뭐 혹시 뭐 학교에서
맘먹고 어디 한번 똥 대봐 이러고 낼 수도 있지. 말 바꿔가지고. 하지만 본 적이 없고요. 제가.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냥 좋은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읽어보면 이런 건데 수학적인 확률을 P라고 할 거고 N번의 시행에서 실제로 N번 시행하겠다는 거야. 거기서 사건 A가 실제로 발생한 횟수를 X라고 하면 이 N분의 X라는 걸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실제 시행 횟수 중에서 발생한 횟수 N분의 X 통계적 확률 할 때도 했던 거야. 그죠? 이건데 얘가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보면 이거라고요. 이 안에 뭐 들어있냐면 N분의 X 빼기 P 얘가 H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이런 기호 안 써있지만 써보면 N이 무한히 커지면 1에 수렴하더라 그 얘기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뭔 소린가 하고 보면 확률이 1이래. 뭔 소리야? 참이다. 전사건 참이다. 그 얘기야. N이 무한히 커지면 확률이 1이야. 참이야. 뭐가 참이야? 얘가 참이야. 근데 이 H가 뭐냐면 임의의 양수거든. 아무 양수나 집어넣어도 얘가 참이래. 엄청 작은 양수 집어넣어도 이게 참이래. 절대값이 오는데 이게 참이래. 뭔 소리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뭐야? N분의 X가 결국 0에 수렴하더라 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같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뭐야? 상대도수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주사위 6번 던지면 1에는 정말로 딱 한 번, 1, 2, 3, 4, 5 이렇게 한 번씩 나오냐? 그건 아닐 건데 한 10,000번쯤 만 이상하다. 6만 번쯤 던지면 정확히 10,000번은 아니겠지만 만에 가까운 숫자로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무한히 커지면 상대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거다. 그게 큰 수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는 확인하는 거 이런 거지. 내가 진짜 주사위 10,000번 던져봤더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면 되지. 근데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의 경우엔 시행 횟수를 무한히 많이 해서 무한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로 시행 횟수를 많이 해가지고 상대도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선 아마 수학적 확률도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P를 계산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냥 P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또 뒤에 걸 얘기하는 게 낫겠죠?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쉬워 보이지 않아? 문제는 나중에 알아서 푸세요. 뒤로 갑시다. 연속 확률 변수 가겠습니다.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우리 확률표 표라는 걸 그렸어요. 그 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변수랑 확률을 곱해가지고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거였는데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표를 그리지 않죠. 뭘 그리냐면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 그래프가 누구였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였다고. 그래서 연소 확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책에 3가지인가? 그걸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써 있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써 있는 것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건데 X축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다 이 위에 존재해야 돼요.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전 구간에 걸쳐서 넓이를 구해봤더니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확률 변수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 얘는 뭐와 똑같더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와 같더라. a, b에 무엇이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면 요 확률 변수 fx를 요 피적 분함수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 이게 연소 확률 변수다라는 거고 사실은 약간 이미지는 이런 건데 아까 우리가 뭐 야, 키가 150인 사람, 160인 사람, 170인 사람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얘기하면 야, 그래도 한 키 한 뭐 150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뭐 요즘 있고 151, 152, 153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라는 거야. 막대 그래프를 세우듯이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150에서 170 사이일 확률 그러면 막대 그래프의 길이를 재는 건데 실제로는 넓이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요 녀석이니까 얘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를 생각해 보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세요는 잘 안 나와요. 그죠? 이걸 구할 수는 없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겠죠? 뭐 그래프로 주어지든 식으로 주어지든 그 주어진 걸 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확률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커리큘럼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평균이나 분산 구하세요 해도 똑같이 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사이에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 어떻게 구했냐면 시그마 xi pi 이렇게 구했죠.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산적이기 때문에 x1, x2, x3라는 게 존재해요. 끊어져 있다고. 이건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1, x2가 없어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 x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마치 얘가 누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시그마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pi랑 똑같은 거야. 우리 이거 정적분 할 때 꽤 오래 전이지만 기억을 해보면 요거는 까먹었겠죠? 구분 구적법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대기 이렇게 넓이 구하는 거. 얘 기억을 떠올려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거 홍 저기 거기 있던 건데. a 그리고 b.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이 안에 어딘가에 x가 있다고 보면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fx고 dx는 조그마한 조각. 그래서 fx 곱하기 dx는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 곱한 거니까 길다란 직사각형. 그걸 다 더할 거야. x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에 요만한 fx dx랑 요만한 fx dx랑 요만한 fx dx, 요만한 fx dx 등등등을 여기까지 다 더하면 그게 넓이다 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사실상 막대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개수 세는 거랑 똑같다고요. 막대 그래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산확률 변수 입장에서 보면 pi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확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알파 베타가 전체 구간이란 뜻이에요. 그냥 fx dx 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냥 확률의 합이니까 이 앞에 누가 온다고요? x가 온다고요. 시그마 pi 사이에 x가 오듯이 인테그랄 fx dx 사이에 x가 들어온다고요. x의 평균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분산은요? 분산의 정의 뭐였다고?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무엇을? x-m의 제곱을 fx dx 하시면 돼요. fx가 다항함수로 주어지면 우린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2학년 때 이거 같이 하는 친구들은 정적분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는 없어요. 여기는 안 나와. 하지만 혹시 나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이거 계산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xi의 제곱 pi에서 m제곱을 빼는 거였거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책에는 빠져 있지만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냥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이 정도 기억하시고 아무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되게 그래서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수준의 그냥 이런 거 선본으로 찍찍찍 둘러싸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냥 확률 한번 구해보세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더 어렵게 생긴 곡선을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구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 연소확률에서 다뤄내서 얘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요. 1위로 그냥 거의 바로 넘어가죠. 정규분포로. 정규분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필이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거 나도 못 외워. 하필이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분모의 2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하필이면 확률 밀도 함수가 요 따위로 생겨 먹은 녀석을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야. 전혀 감이 오지 않죠. 당연히 외우실 필요 없고 저도 못 외우고요. 뭘 해봤어야 외우지. 1년에 한 대여섯 번 칠판에 쓰는 게 다기 때문에 저도 외우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요 파이는 뭐 우리가 아는 그 파이고요. 요거 E는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미적분 가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숫자예요. 무리수입니다. 2점 얼마쯤 되는. 여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 이야기하는 거고요. M은 평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수는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긴 식인데 파이하고 E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고 시그마하고 M은 내가 찾아야 되고 X는 변수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 완성되려면 누굴 찾아야 된다고? M하고 시그마하고를 찾아야 된다고. 그 두 개를 찾아야 이 식이 완성이 된다고. 마치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랑 발생할 확률 그 두 가지를 찾아야 확률 질량 함수가 결정이 되듯이 얘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찾아야 돼. 그래야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N 정규분포란 이야기고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찾으시면 해결이 될 텐데 요 녀석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런데 그 외에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어떻게 생겼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종 모양으로. M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평균에서 가장 산꼭대기 높은 모양새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점근선을 X축으로 한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 전체 공간에서의 넓이는 당연히 1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 M이 변하면 그래프의 모양 변하겠죠. M이 커지면 옆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M1하고 M2를 비교하면 M2가 더 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하나 M이 똑같더라도 이렇게 좀 납작한 녀석이 있을 수 있죠. 이 녀석은 뭐가 달라서 그런 거다? 표준 편차가 달라서 그런 거다. 이 녀석의 표준 편차와 이 녀석의 표준 편차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1번, 2번. 2번의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편차를 제곱한 값이 크다는 이야기니까 편차의 절대값 자체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은 요 녀석이 더 큰 녀석입니다. 요 녀석의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예요. 누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위에 거.
얘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고른 분포라는 건 빵점에서 100점까지 한 명씩 있는 게 고른 분포가 아니고요. 시험 점수를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를 찾는 거잖아. 시험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잖아. 그 점수를 애들이 다 50점씩 나눠 먹는 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라고. 빵점에서 100점까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편중돼서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점수가.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외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평균에 많이 모여 있어? 그러면 고른 분포다. 공평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기억 좀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새는 이렇게인데 이거 가지고 넓이 구해야 확률이 구해지거든. 넓이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표준화하는 거다. 표준 정규 분포.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그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우리 보통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Z로 많이 표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X하고 Z 사이의 관계만 찾아내면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왜냐면 얘는 0하고 1이라고 숫자가 막히니까 물론 충분히 복잡하고 토할 것 같지만 여기다 숫자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게 2에 2분의 x 제곱 이렇게요? 이거거든요. 얘보다는 좀 간편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파이하고 e는 원래 상수니까 손대는 게 아니고 x만 변수로 딸랑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좋아? 미리 계산을 해둘 수가 있다는 것이 좋아. 그죠? 이거는 m이랑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가 막 달라지고 식도 달라지지만 얘는 그게 아니니까 식이 딱 정해지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둔 거고 요 녀석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계산되어 있는 표에서 값만 찾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 표준화 이렇게 불렀고 식은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죠. 분자가 뭐라고? 분자가 뭐라고? 편차. 표준 편차.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나 되니? 그게 Z였다. 오케이?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였다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 평균이 뭐 150이야. 편차가 10인 녀석이야.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140에서 165야.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150이고요. 여기 X. 여기가 140. 여기가 165. 이거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잖아. 근데 넓이는 못 구한다. 어쩐다? Z로 바꾼다. 15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0이겠죠. 똑같이 평균이니까. 14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편차가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한 칸이잖아요. 그죠? 여기는요. 150이고 165면 편차가 15. 그러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 Z 입장에서 보면 요거랑 같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였고 얘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뒤에 나와 있는 표는 항상 0에서 출발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다 0부터 라고 보면 될 텐데 다행히 좌우로 대칭이니까 음수인 건 0을 기준으로 양수로 바꿔서 이렇게 두 개의 값 찾아서 더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화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5분 남았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선 이항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정기분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항분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주로 뭘 했냐면 이런 것들을 구했다고요. 그죠? NP, NPQ, 루트 NPQ. 그러니까 시행 횟수랑 확률이 주어진 걸 가지고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았다고요. 근데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뭘 찾아? 물론 표준화를 하긴 해야겠지만 확률을 찾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게 다르다는 거지. 주어진 거랑 구해야 되는 거. 좀 간단하게 도식화를 시켜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무엇이고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인지를 보면 대충 티가 난다는 거야. 뭐 주사위 던져서 어쩌고 저쩌고 인데 그래서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물어봐. 3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물어봐. 뭐 이런 거야. 그죠? 간단한 건 그런 것들이라고요. 주사위 한 60번 던질까요? 많은가? 뭐 해? 1에는 5번 이하? 5번 너무 많아. 8번 이하로 나올 확률. 아, 숫자 이상하다. 아이고, 어때? 8번 이하의 확률. 비록 무리수로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어. 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사위를 60번 던진데 60번 독립시행이겠죠, 당연히. 1의 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까 독립시행 60번 할 거야. 1의 눈이라는 걸로 봐선 사건 발생 확률 6분의 1로 정해져 있고 1의 눈이 몇 번 나오니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항분포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 보면 이항분포거든. 그런데 뒤에 가서 뭐 물어봤어요? 다시 확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 60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온대. 이걸 가지고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지. 평균은 10개, 분산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다? 정규분포 만들어서 평균 10개, 분산 3분의 25에 구리네. 루트 3분의 5의 제곱이야. 이걸 가지고 뭐 하래? 8번 이하일 확률 구해보래. 내가 구한 평균은 10번인데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1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3분의 5인데 8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 Z로 바꿔가지고 얼마인지 찾아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 가지고 요거 구해서 1위로 올라와가지고 이걸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여기서 막 이어가자면 더 이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8 이하의 눈이 나올 때마다 100원씩 줄 거야.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야. 그럼 이제 기대값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8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래? 그럼 8 이하의 확률을 가지고 기대값 얼마의 상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고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다고요.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땐 확률 변수가 잘 바뀌지 않아요. 계속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잖아. 60번 중에 1의 눈이 몇 번 나오니? 그래서 그 10번 나올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중에 8번 이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계속해서 1의 눈이 나오는 게 확률 변수였다면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갈 땐 확률 변수가 바뀌어요. 이 확률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상금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1의 눈이 아니라 상금이 얼마인지로 바뀐다고. 그죠? 그래서 중간에 확률 변수가 바뀌는 것도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아무튼 이항분포나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진 게 뭐고 구하라는 게 뭔지 보면 대충 티가 난다. 졸리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